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늙을 일이 없어요. 그죠? 네.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9기 신호정, 11기 신호성. 네네. 가만히 있어봐. 호정이가 몇 학년 마치고 갔었죠, 그때? 호정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1년 1년. 갔다 왔고, 어. 호성이는 4학년 1학기 마치고 1년 하고 반, 1년 한 학기. 예, 예. 자, 둥둥둥둥둥둥둥. 그래서 호정이 지금 뭐 해요? 호정이는 바로 고3 졸업하고 네. 정시 봤어요. 정시 봐서 부산대학교 치대 치대 갔고, 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졸업했나요? 네, 7년 마치고 이제 인턴은 세브란스에서 1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산에 서울 아산병원에 붙어가지고 합격이 돼서 이제 3월부터 거기 가요. 치과 의사가 됐구나. 네네. 와. 아빠는 안과인데 어떻게 치과를 갔대요? 그 의대를 가기 싫어해가지고 네네. 지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뭐 네. 우리가 어떻게 잘했네요. 호성이 지금 호성이 동생은 뭐예요? 호성이는 이제 갔다 와서 DIS 대구국제학교 시험 보고 여기서 개성초등학교 한 학기 다니고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갔어요. DIS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12학년까지 해서 다 마쳤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홍콩으로 대학을 갔어요? 네네네. 왜냐면 홍콩에 있는 대학 몇 개가 다 국립대여가지고 네. 학비가 좀 저렴해요. 네네. DIS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고 괜찮은 학교가 어디 있을까 해서 이제 유학원하고 의논을 좀 해서 네. 여러 군데 넣었는데 싱가포르대는 사실 떨어졌어요. 네네. 이제 거의 세계 최고라는 학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실 원한 건 싱가포르대였는데 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데 돼서 전공은 경영학과. 네, 그러니까 희한한 게 홍콩은 그 삼지망을 다 붙이더라고. 네. 다 붙여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데를 선택하게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은 중간에 호성이가 1년 또 어디 해외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2학년 2학기 마쳤고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것 같아요. 예, 예. 야, 오늘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게 재밌네요. 자, 이제 호정이 이야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보내게 되셨던 거예요? 호정이는 좀 학교 생활이 좀 남다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사고가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또래 아이들하고 좀 취미도 잘 안 맞고. 네. 근데 사고는 높고. 그래서 자기하고 어울리는 친구만 찾아다니다가 네.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소위 모범생은 아닌데 네. 뭔가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애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호성이가 좀 남다른 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늦기 전에 우연히 이제 소개를 받았고 우연히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낼 때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으로 보낸 거야? 가서 영어를 좀 잘해갖고 와라? 아니면은 가서 뭐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이? 그냥 사실은 워낙 좀 개성이 있는 아이여서 새로운 세계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예.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네. 사실은 수학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영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또 그 영어권에서 생활을 좀 해봐라. 부모의 어떤 간섭 없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지금 보내신 건데 네네. 아빠도 의사고 의대를 생각을 하고 계셨을 만한 그쵸.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 나이 또래의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는 게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과감하게 그렇게 네네.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야, 이번에 가면은 얘 의대 가는데 지장 있을 오, 했죠. 했죠. 예, 그래도 일단 저희가 마음은 이제 상담하고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호정이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이었고 네. 얘가 의대를 가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네. 못 보내는 거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보낸 거죠. 그때 그리고 호정이는 얘기를 했을 때 엄마 나 가볼게 그랬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특이하다. 네. 그런 얘기를 전혀 안 꺼내고 있었는데 어때? 했더니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바로 돌아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년을 하고 왔어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호정이는 거기 가서 제 시야에서 못 해본 걸 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주변에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 영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영재원 공부나 이런 계속 그런 쪽을 하고 있었어 놓으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부에 대한. 네네네. 근데 잘 하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좀 튕기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지금 기억에 호정이가 딱 왔을 때 머리에 염색도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뚱맞게. 네. 염색이 아니고 탈색이었죠. 탈색.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할 없는 수 거를. 없죠. 노랗게 금발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나타났는데 네. 저는 놀랬다기보다는 네. 오 이런 경험도 하네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호정이는 중학교 때 1년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까? 호정이가 제가 갔다 와서도 이렇게 호정이 픽업을 많이 해줬어요. 네네. 전적으로 거의 제가 담당을 했고 정말 2시까지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하면 이제 그거를 제가 늘 2시까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데리고 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네. 둘만의 시간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호정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었어요. 엄마가 자기가 힘들 때 그런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좋은 데 가서 보내고 오게 한 게 너무 고맙다고.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요.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영재과였지. 그게 공부도 잘하고 결국 의대를 갈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 중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보내겠다라고 용기 잘 안 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갔다 와서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을 워낙 잘하는 애였는데 네. 수학도 선행이 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른 애들이 선행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네. 현재 수학을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앞으로의 고등학교 것까지 다 해내야 된다는 게 네. 시간적으로 힘들었고 네. 근데 가서 열심히 그 공부를 좀 많이 훈련을 해갖고 온 상태여서 네.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이게 양이 많았어요. 공부해야 할 양들이. 네. 그리고 국어도 좀 많이 네. 놓친 부분이 있고 한국 책을 전혀 안 네네.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어려웠고 그걸 다 이제 뛰어넘느라고. 근데 영어는 문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그렇죠. 영어 하나는 일단 대학 갈 때까지 전혀 음.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수능에서만 호정이가 한 개인가 틀렸는데 네. 모의고사 볼 때는 100%다 맞았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영어 하나는 일단은 부담 없이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의치대를 가나이 하고 그래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1, 2년이라도 갔다가 와서 치의대를 간 애들은 대학 가고 난 다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왜냐면은 많은 원서를 접하기도 쉽고 또 말을 일사천리로 영어로 하잖아요. 지금도 영어 잘하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하고 해외여행 계획을 잡을 때 네. 호정이가 항상 짜요. 예, 예. 제가 하나 힌트 드릴까요?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외국에서 1, 2년 살았던 아이들은요, 영어권으로 다시 가잖아요. 일주일 만에 부활합니다. 영어가. 가끔씩 물어봐요. 네? 지금도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뭐 간단한 생활 영어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유창성은 좀 떨어지죠. 안 하니까. 근데 막상 가면은 일주일 내로 확 살아난다니까요. 그거 놀랍다니까요. 그게. 하여간 호정이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갔다 와서도 얻은 거는 일단 영어라는 거를 하나 확실히 평생의 네. 무기로 얻었고 맞아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더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 돌아와서 굉장히 공부하는 게 네네. 부담이 학습 태도는 없었고. 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예, 좋았다. 예. 네.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더 키워졌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이번에는 호성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호성이 이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어요. 네. 그때 초등학교 아이를 보내는 마음하고 호정이는 중학교 때를 갔으니까 조금은 또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 같아요. 다르죠. 호성이는 아기 같았고 막내니까 그렇죠. 네. 아기 같으니까 오히려 건강이나 뭐 이런 성장 이런 쪽이 더 걱정이 됐고 네. 큰애는 갔다 와서 공부가 뒤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걱정이 됐었죠. 네네. 그래서 호성이는 1년하고 1년 6개월을 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근데 1년하고 1년 6개월이 차이가 좀 나던가요? 엄청 났어요. 엄청. 그냥도 아니고. 저희 아이가 조금 늦은 편이어서 네네. 조금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 그 네.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4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다른 아이들은 다 커서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는 좀 많이 어리다라는 느낌으로 보냈고 가서도 이렇게 일단 사실은 성장이 잘 안 됐었어요. 네네.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은 아이가 가서 그런지 그랬는데 그래서 1년 동안은 정말 괜히 보냈나? 뭐 이런 후회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영어적인 면도 그렇고, 생활적인 면, 그리고 성장 면에서 특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보냈던 친구 엄마랑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호성이 한 학기 더 보내고 싶은데 같이 좀 있으면 안 될까?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네. 했더니 그 아이도 조금 우리 아이랑 비슷한 네네. 부분이어서 했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한 학기를 더 했는데 둘 다 엄청 발전했어요. 영어적인 면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겠지만 1년하고 1년 6개월은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났어요. 특히 1년 때는 책에 흥미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네. 한 학기를 더 하는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마음가짐도 바뀌었을진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속도 자체가 달라요. 네네. 뭔가 굉장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성이는 그 4학년 1학기 때 갔다가 1년 6개월 만에 돌았으면 6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한 거네요. 네네. 그때 DIS를 갔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예. 네네. 한 학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호성이가 한국 학교 과목을 잘하는 게 특히 없었던 아이인데 네. 조금 수학을 더 잘했다 요 정도인데 그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국어를 100점을 맞은 거야.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국어를 좀 가르치셨나 봐요. 가르치죠. OSS에서. 네.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큰 애는 갔다 와서 국어 성적이 안 좋았다면 네. 작은 애는 갔다 와서 국어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언어는
국어랑 영어가 통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유학 기간 중에 국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굉장히 그 국어가 완성이 안 되면 귀국하고 나가지고 막 초등학교 애들은 헤매요. 수학도 근데 그렇고. 우리 애는 언어라서 같은 영역인가 싶을 그래서 정도로. 6학년 1학기는 일반 학교 다니다가 6학년 2학기부터 DIS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12학년까지 다닌 네네, 거예요. 맞췄어요. DIS에서. 그리고 이제 홍콩의 대학을 간 거구나. 네네. 그래도 DIS 가는데도 굉장히 유리했겠네요, 당연히. OSS 안 다녀서 못 들어갔지. 네, 그 생일이 좀 애매했는데 그 인터뷰하신 저희 선생님이 네. 굉장히 인터뷰를 잘했다고 한 학년 업 해볼래 이런 그럴 제안을 정도로.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워낙 좀 더디게 가는 걸 아니까 네. 그냥 제 학년으로 갈게요 했었어요. 그러면 호성이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래도 자기 할 얘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 대해서 자기가 OSS 1년 6개월 갔다 온 게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걔는 말수가 별로 없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라서 어머니가 봤을 때는 어떠세요? 독립심이죠. 독립심.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걸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 그 얘기를 있어요. 다 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게 OSS의 플래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계획 관리 이런 거 자기가 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OSS 가면 무조건 얻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네네. 똑같이 얘기를 하시네요. 다들. 그럼 지금도 자기 할 일 다 지가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해요. 빨래도 손빨래도 하고 심지어 홍콩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한테 옷을 다려달라고 할 정도의 아이인데 가서는 다리미질을 못 하잖아. 자기가 하니까 네. 정말 그 옷걸이에 걸어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적이요, 굉장히 이렇게 자기 그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도 네. 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멋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 이제 아이 둘을 다 키우셨어요, 그죠? 네. 하나는 이제 의사가 됐고, 치과 네, 의사가 네. 됐고, 하나는 지금 이제 홍콩에서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빠는 병원 잘 하고 계시고, 네, 아주 뭐 세상 다 가지셨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혹시 중학교 부모를 두신 분들에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한번 OSS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으세요? 저희 학교,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네. 거의 주입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와 학원을 두 군데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애들이. 네. 그 사이에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공부하는 면이죠, 솔직히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조금 자기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네. 사람인데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잘하면 또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 이렇게 좀 집중되고 조금 못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되는 그런 어떤 가르기식 그런 네네.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이들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 새로운 거를 배운다 이런 면에서 애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요 가면은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부하는 중학교쯤 되면 자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끌려다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호정이처럼 1년에 그럼 그 브레이크 타임이죠, 일종의. 네네. 예.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간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초등학교 부모님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애들이 많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혼자 가서 생활하기에는 부모 없이.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서 아이한테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그러면 뭐 OSS에서도 또 물론 이제 교육을 시키지만 그래도 학교든 어디든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과 또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과 접해보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기 그 예비 학부모를 소개해 주시느라고 오늘 이렇게 좀 만났는데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